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아각 비슷한 걸 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증시 각도기 박사 안지원입니다. 네. 그러나 뭐 아직 멀었어요. 2021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는데 네. 대형주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별로 재미없는, 그러니까 연초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실 분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맨날 아웃퍼폼을 할 수는 없고요. 요즘 특히 또 언더퍼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요즘 조금 심심한 기간이긴 한데 공감하는 댓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요즘 내가 왜 사는가? 그러니까 너무 아웃퍼폼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알다가 그 일상이 나에게 멀어지고 나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상담반, 공부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담이 많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 막 작년 2020년에 막 80% 수익을 냈다는 둥, 200% 수익을 냈다는 둥. 야, 그래서 200% 수익 나셔서 왜 저한테 전화하셨냐고 그냥 혼자 하시지.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뭐죠? 사놓고 그냥 있으셨어. 사놓고 있으셨어. 그리고 수익률이 나쁘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 자꾸 샀다 팔았다 하셨어. 일일비. 네, 자꾸 샀다 팔았다 하셔서 자,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스케일퍼가 아닙니다. 스케일퍼는 전문가들 영역이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들 영역이에요. 저는 못하는 영역입니다. 절대. 혹시 하시나요? 저도 못합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약간 동물 같으신 분들이 있어. 냄새를 잘 맡는다든가 증시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맡는다든가 안 들리는 걸 듣는다든가 이런 어떤 오각이 많이 발달하신 이런 분들에게 열린 공간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쫓아가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스케일퍼 수준의 이제 단타와 매매가 또 새로운 이슈가 갑자기 나왔는데 내가 그 이슈를 굉장히 빨리 봤을 때 주가가 반영하기 전에 봤을 때 뭐 그런 거 뭐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뭐 간혹 들어맞을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 단순히 이제 주가 움직임만 가지고 스케일퍼를 하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하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일컬어 이벤트 드리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벤트 드리블도 오각이 발달하신 분들 항상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힘들어요. 그리고 사기까지는 해도 팔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셨으면 좋겠고 지난 주말 끝에 보니까 휴일 끝에 보니까 얼마를 벌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수익률 인증 뭐 이러면서 문자가 수십 개가 오더만요. 다 뻥입니다. 광고 문자, 스팸 문자 다 뻥입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심각한 과열 상황이냐 하는 고민들을 할 정도로 문자가 이상하게 많이 오더군요. 나 증시 각독이야. 나한테는 좀 고만 좀 보내. 근데 어쨌든 계속 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걸로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돈 벌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괜찮은 주식이 비싸지 않았을 때 사서 엉덩이 꽉 붙이고 있는 거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분들이 작년에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많이 그렇죠. 냈었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그냥 쏘쏘했네요. 코스피는 네. 0.5% 올랐고요. 코스닥은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4,300억, 코스피 4,300억, 코스닥은 2,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0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코스피에서 2,000억 샀고요. 코스닥에서 1,000억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연속 매수입니다. 예, 기관은 오늘도 이제 여전히 연기금은 매도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코스피에서는 6,600억 기관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6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러다가 나중에 비율 조절해서 고점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율 조절 나중에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비중 조금 늘려도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고점에서 사는 거. 뭐 기관들도 여지껏은 잘했어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굉장히 누군가 거기 헤드쿼터 잘하고 있는 분인 건 아는데 저는 요즘 중국 시장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눈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이 한국의 왜 PER 배수가 영원히 15배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물론 이제 모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부동산 시총 대비 우리가 지금
한 50% 가까워졌거든요. 네. 네, 40, 한 6%? 이 정도 되는데 역사상 최대가 2000년 IT 버블 때 부동산 가격 대비 55%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 가격이. 네. 거기까지 이제 공간인데 그 이율은 가장 높아서 좀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뭐라 그럴까 신호를 보내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쨌든 좀 이러다가 괜히 뒤에 가서 비율을 높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그렇게 가든가. 그러겠죠.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좀 덜 먹고 말지. 이렇게 하면 그건 오케이. 네. 오늘 가장 큰 시장의 화두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쿠팡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속출했고요. 음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업종이 오늘 하락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네. 거기에 바이오 업종에 찬물을 끼얹은 HLB입니다. 장중에 하한가 갔다 풀렸다 막 다시 떨어졌다 이랬죠? 네, 쿠팡 관련주들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어제 상한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서울식품이라는 회사가 좀 상한가를 갔는데 뭔가 했더니 이게 동전주거든요. 네. 뭔가 했더니 그 쿠팡의 이제 식품 중에 곰곰이란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네, 쿠팡에서 판매하는 쿠팡 브랜드인데 이 곰곰 피자를 서울식품이 납품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엮여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요건 좀 이상하네. 본질적 아니 네, 쿠팡이 잘 되는 거하고 납품하는 회사하고는 조금 뭐가 순서가 거꾸로 된 건데. 뭐이 곰곰 피자가 잘 팔려서 이게 상한가 간 거면 그건 그렇지. 오케이지만 그렇죠. 단순히 이제 쿠팡이 뭐 상장을 하거나 쿠팡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다 곰곰 피자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뭐 이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네. 엮여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뭐 옛날에는 뭐 디지털 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 대우 조선이 배를 잘 만들어 이랬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HLB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하한가 풀려서 네. 마이너스 27%로 마감을 네. 했습니다. FDA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금융위 조사 결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금융위가 예, 아니 HLB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네네. FDA에서는 실패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얘네는 이제 성공한 것처럼 공시를 해서 이거는 허위 공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증선위의 처분이 남아 있는데 보통의 케이스,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증선위까지 가서 이제 금융위의 결정이 뒤바뀔 일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네, 그 2019년 9월에 진양고은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했다. 그리고 NDA는 이제 FDA의 사전 허가 신청을 하는 게 NDA인데요. 네. 이 절차를 위해서 로펌과 계약을 했고 원료 생산을 준비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11월 분기 보고서에는 심지어 글로벌 3상 시험을 완료했다. FDA와 프리-NDA 미팅을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누가 봐도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시를 냈는데요. 하지만 FDA 문서에는 실패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이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급하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오늘 2시경에 이 진양곤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대감에 주가가 그거 밝히는 즈음 전에 올랐다가 바닥에서 10% 올랐다가 다시 네. 7% 떨어져서 마이너스 2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있죠. 다른 어떤 네. 한 회사도 또 그런 G3BNT도 오늘 마찬가지인데요. 금융당국이 2020년 6월에 임상시험 결과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네. 내용은 뭐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HLB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오늘 두 건이나 나오면서 G3BNT도 오늘 거의 17% 가까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덕분에 투자자로서 한마디 하면 네. 저희 소속사와는 상관없는 의견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럼 저희 개인 내피셜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라는 것, 매도매수 추천도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투자자로서 더욱더 삼상이라는 건 안 믿게 되네. 삼상자 들어가면 다 도망가고 싶어. 근처도 가기 싫어 이제는. 네. 삼상 나오면. 한국에서 이제 바이오 신약을 처음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삼상 완료까지 간 케이스가 없죠. 뭐 그쵸. 삼상 실패한 케이스는 많아. 케이스는 너무 많죠.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삼상 실패한 걸 사와. 2상까지 간 거. 그래서 2상 통과를 다시 해. 그래서 3상 하겠다고 해. 그래 주가를 띄워. 그리고 팔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스토리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삼성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땅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삼성에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많이 드니까 주주들한테 돈 줘요. 유상증자나 뭔가를 계속 자금 조달을 할 수는 있잖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삼성이 보통 돈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글로벌 삼성이라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도기마을 분들에게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려요. 다른 분들 듣지 마시고 삼성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야 신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바이오가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는 뭐 개발 연구원이거나 네. 뭐 굉장히 잘 알고 확신이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분들이 뭐 제일 잘 하시니까 그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신라젠이 예전에 한번 상장을 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연구원들은 상장하고 직후에 다 팔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사례를 보고 연구진들도 모르는 게 이 바이오 주가인데 이거를 내가 바이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언제 가장 주식의 주가가 크게 세게 많이 오르냐, 꿈이 있었을 때입니다. 네, 꿈이 그렇죠. 구체화되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부터는 제조업으로 다 둔갑되는 거죠. 그래서 퍼 배수 받아요. PSR 이런 거 안 받고 이익 대비 몇 배수냐 하면서 이익 대비 배수가 계속 떨어져. 그래서 실제 매출이 늘어나도 주가가 계속 빠져. 그전에는 200배 받던 게 점차 현실화되니까 50배, 40배, 30배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종 불문하고 자기가 잘하는 곳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게 바이오를 잘하면 그럼요. 바이오도 되고요. 네, 역시. 네, 따봉입니다. 네, 오늘 나침반 따봉입니다. 아는 것만 하자. 네, 아는 것만 하자. 아는 것만 네. 하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에서 코나 EV 얼마 전에 화재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배터리 전량을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코나 EV 대상이 77,000대나 됩니다. 예, 맞네요. 2018년 출시 이후에 국내에서 11건 화재가 발생했고 해외에서 4건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 셀, 팩,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 불리는 BMS 전부 다 이 교체를 한다고 하고요. 네. 리콜 비용은 총 한 1조 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배터리 납품을 했으니까 이 업체와 현대차가 비용 분담을 할 건데 비용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만 최근 화재 원인으로 분리막결함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리막이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 박철환 교수님의 말씀을 전달해드리면 배터리 분리막은 정상 조건에선 배터리 후공정에 전부 걸러질 뿐만 아니라 발화 이전에 이미 관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알겠죠. 그 김필수 교수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 턱이 많잖아요. 네, 해외보다 우리나라에 더 건이 많은 거는 많이 팔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이 정말 한계 지형이라는 거죠. 자동차 입장에선. 저도 그 차 운전하면 집에서 도로로 나올 때까지 그 과속 방지턱 몇 개나 넘습니까? 굉장히 많죠. 저는 한 100여 개 가까이 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진짜 쇼바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또 저는 과속 방지턱 앞에서 과속 방지가 잘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차를 한 개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쇼바가 나가나 뭐가 나가나.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전기차 탈 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땅 쳐가지고 구걸어지면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그 바로 배터리가 있으니까. 네, 바로 바닥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이 양극재, 음극재 결합을 시켜 구부러지면서 결합이 된다는 거지, 잘못하면. 붙어보는. 네, 그러면 꽝 터지는 거라서 그건 상당히 혹시나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과속 방지턱은 살살 넘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차량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후공정 패키징 부품, SSD 컨트롤러 등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지난 5일에도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공장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요. 네. 지난주에 연휴 기간 때였는데 일본의 후쿠오카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상황을 더 악화시켜가지고 이 하반기까지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쇼티지 부품 중에 이제 본딩 와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칩을 기판에 연결할 때 쓰는 금속 선입니다. 이렇게 네. 거미 다리처럼. 네, 후공정 단에서 필요한 건데요.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이 패키징에 필요한 본딩 와이어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죠. 네. 세계 1위 패키징 업체 대만의 ASE는 이제 올해 2분기까지 본딩 와이어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고 수요의 무려 30에서 40%가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굉장한 수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대만 쪽에 물건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본딩 와이어를 활용한 패키징이 전체의 한 70에서 80% 수준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공정을 말씀드리면 극미세 공정하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 다음에 또 스루 뭐지 실리콘 비아. 비아, 그냥 구멍을 뚫어 갖고 가는 거, 그래서 바로 붙이는 거, 이거에는 본딩 와이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 공정에는 필요가 없어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상당 부분은 본딩 와이어를 썼기 때문에 이 수량도 늘어나니까 쇼티지가 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미래 네. 성장성은 잘 모르겠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할 때 쓰는 ABF 기판 이것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8인치 중고 장비, 그다음에 중고 장비를 개조한 리퍼브 장비도 인기가 치솟으면서 한국에 몇 개 업체 있습니다. 그렇죠. 중고 장비를 거래하는 이제 회사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검토했던 기업이죠. 네, 뭐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서플러스 글로벌과 러셀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사면 몰라요. 제가 사면 안 오르고. 그런가요? 귀신이야. 나는 귀신이다. 야, 귀신의 손이야. 나는 그냥. 야, 진짜. 여러분, 제가 계속 안 사드리겠습니다. 화랑이 오겠네요. 화랑이. 네,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니켈 83% 함량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처음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기존에는 니켈 60% 함량의 양극재만 공급을 했었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60% 양극재 적용률이 계속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하이니켈 NCM 배터리가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니켈 93% 함량 양극재까지 개발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모델 Y에다가 NCMA 배터리 탑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NNF가 최초로 개발을 했죠. 니켈 비중 90% 배터리. 네. 그리고 이것과 코스모 신소재의 양극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회사가 좀 작은 회사잖아. LNF나 이런 데에 비하면. 네. 네. 만약에 저게 되면 레버리지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그 녹십자 홀딩스라는 네. 회사의 경영권 분쟁 얘기가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요. 기존의 경영권 분쟁으로 핫했던 한진칼과 네.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금호석유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죠. 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도 과연 제3의 한진칼과 금호석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2009년에 허영섭 회장이라는 분이 타계 후에 녹십자 그룹의 경영진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네. 네, 허영섭 회장의 동생 허일섭 현 녹십자 홀딩스 회장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룹 경영을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허영섭 회장의 자제들이 핵심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 다툼은 이 허일섭 현 회장과 그다음에 그 조카들이죠. 네. 원래 이전 회장의 아들들, 동생과 아들들이 지금 지분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제 허일섭 현 회장은 이 12.16%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조카들 두 명의 지분은 각각 2.6%, 2.91%입니다. 네. 각각 지분은 굉장히 차이가 엄청 큰데 사실 이들의 각각의 우호 지분까지 세력을 합하면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허일섭 회장은 이제 가족과 측근 지분을 합치면 우호 지분이 약 19% 정도라고 하고요. 조카 두 명의 직접 보유 지분은 5%대밖에 안 되지만 포함을 해야 될 우호 지분으로 예상이 되는 지분이 모감 생명과학연구소 여기가 9.79%고요. 모감 과학재단이 2.1%, 그다음에 미래나눔재단이 4.3%, 합산하면 21%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회장의 지분 19%와 조카들의 우호 지분까지 합한 21%가 굉장히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지분 경쟁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기존에 이제 경영진이 녹십자 지분을 매도를 해서 녹십자 홀딩스를 매수를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주가는 당연히 올랐겠고요. 오늘은 뭐 소폭 올랐습니다. 저는 뭐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4%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4.4%는 몇 년치 이자예요. 네. 그쵸. 그런데, 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돈이 좀 많으면 이렇게 싸우나 봐. 경영권 문제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돈 문제가 나오면은 사이좋게 그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잘 안 되는 게 근데 이건 돈 문제만은 또 아니겠지 경영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참. 이게 뭐 경영권 문제로 음. 번질지 아니면은 그냥 언론의 추정이었을지는 네. 이제 지켜봐야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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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텍사스 지역 굉장히 추운가 봐요. 여기서 정제 설비가 가동을 멈출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혹한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중단돼서 최대 330만 배럴, 일일 330만 배럴의 이제 정제 설비가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람코 소유의 모비타 여기가 일일 60만 배럴 규모의 정제 공장이 중단이 됐고요. 60만 배면 큰데. 그렇죠. 그리고 엑슨모빌도 56만 배럴 규모거든요. 예. 여기도 동결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외에도 텍사스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텍사스 정유 집단이 있는 곳이니까. 네, 텍사스산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죠. 중진유죠. 예. WTI. 거기에 정유장이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저기서 가동 중단 소식이 들리면서 총 330만 배럴까지. 이제 뭐 $60까지 WTI가 오르는데도 혁혁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겠군요. 네. 야, 근데 확실히 기후 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설날에 15도까지 올라간 거 아세요, 날씨가? 맞아요. 저 14도까지는 봤어요. 근데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설날 때 이렇게 따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과거에 설날 때 막 얼음 위에서 팽이치기 하고 설날 때 막 눈싸움하고 뭐 이런 기억이 없으세요, 혹시? 저는 설날 때 시골에 예전에 초등학교 때 놀러 가면은 그 산 기슭으로 막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폭포수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얼어 있어요? 그게 얼어 있어요. 설날 때 가면. 그쵸? 거기서 이제 박스 깔고 미끄럼틀 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설날 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 완전 봄날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봄이 왔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눈보라치는 걸 맞고 나서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야, 이 기후 변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다 인간이 만든 거겠죠.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안 살아야 되는데 살아서 그래요. 동물이 사는 데까지 우리가 다 침범해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살 데가 없어서 사람 몸에 붙은 거야. 그걸 일컬어 코로나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뿌린 씨앗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마이클 버리 형님께서 오랜만에 테슬라에 대해서 또 오랜만은 아니죠. 하도 자주 해서 세게 이분 너무 센 것 같아요. 입이. 세게 입에 뻥을 쳤지. 근데 네. 사실 자기도 목숨이 달린 일이면 세게 쳐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테슬라 주식이 90% 하락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테슬라가 폭락을 한다 해도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테슬라의 폭락이 특정 유형의 투자 시대의 종말을 촉발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테슬라의 특징이 처음에 이제 테슬라형 기업 상장 1호, 2호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아직 실적이 순이익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미래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은 적자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었는데 이런 투자 시대의 종말을 의미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말 세게 한다 진짜. 네, 정말 세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러다 진짜 떨어지면 저 공매도 한 거 저거 욕 개먹을 텐데 살살 좀 하지. 겁도 없어. 근데 생긴 거 보니까 약간 세게 생기긴 했더라고 형이. 세게. 운동선수처럼 생겼더라고. 우리 그 영화에서 드럼 치던 사람은 좀 작고 왜소해 보였는데 실제 마이클 버리는 약간 슈퍼맨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몸도 좋아 보여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거리두기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3월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까지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이걸로 했었잖아요. 이제는 방역 수칙 위반을 한 업체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최대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최대한 고려를 해서 영업은 하게 해주되 다만 방역 수칙은 지켜라라는 거죠.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네. 갑자기 말이 없어졌네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머리가 자꾸 내려오네요. 네. 내려올 머리도 없네요. 네.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 나도 앞에 이만큼만 가려지면 좀 좋아 보일 텐데. 그렇군요.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네. 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이 벌써 수요일인가요? 네. 네. 빠릅니다. 2월 중순 넘어가고 있어요. 요새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가 10시까지는 됐잖아요. 영업시간 제한이. 그래서 좀 많은 분들 숨통이 조금은 튀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점점 이제 회복이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